관사를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아직도 서울에 관사가 있더라고요. 예. 서울과 수도권에 무려 61곳의 관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법원 행정처 소속의 대법관 두 분하고 그 다음에 14명의 법관들이 모두 서초구에 있는 관사를 사용하고 있고 11명은 월세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 모두 합해서 그 행정처 직원 관사 전부 월 비용이 2억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에 지금 이제 처장님 관사가 있으신 거 맞죠? 서울대 나오시고 서울 동부 지원에서 임기를 시작하셨고 대법관 되기 직전까지 근무지가 서울고법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할 때 10년 동안 주말부부 하셨다고 하셨는데 서울에 계시는 동안에 서초구에 있는 관사를 이용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와서 대법관 되셔서. 예. 근데 처장님 원래 부산에 집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도 부산에 집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다음 거 보시면 처장님이 지금 부산집 매각하시고 예. 서울에 집을 안 구하시고 예. 관사에만 가족이 같이 거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관테크 아닐까요?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송구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대법관님은 특이하게 또 용산의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에 월세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대법관님은 두 분 다 가족들하고 함께 사시고 용산 관사는 1억 보증금에 월세 470만 원 월. 그래서 한 분에게 월세만 연간 5천만 원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하고 서초동은 지금 또 거리가 있어요. 또 서초동도 아니고 용산에 왜 굳이 관사를 구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산과 강남 모두 서초 모두 굉장히 고액의 그 비용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금 용산에 관사 얻으신 대법관님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마포구에 작년까지는 배우자 명의 전세로 임차 아파트가 있었는데 임차 해지하고 관사로 가족이 모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관테크로 국민들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관사 내규를 제가 봤거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관사 내규가 좀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관사를 지급해야 된다는 근거 규정도 없고, 그런데 경찰 관사 규정을 한번 보시면 경찰은 서울에 경찰청장 1명의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꼼꼼하게 3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법원 관사 규정도 제대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관사가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관들께서는 사실 연봉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까지 서울의 가족 모두 관사에 거주하시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그것이 관사로 뭔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거 보여주시면 법원 행정처가 예산의 독립을 좀 주장을 하셨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아닌가요? 당시에 최근에 지금 이제 법원 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성, 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 절차 개선 방안 연구 정책 용역 보고서에 보시면 이 중에서 이제 사법부의 예산 독립을 좀 주장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사를 방만하게 지금 서울 수도권 보시면은 수도권 관사가 61채고 그래서 무려 이제 39억 7천만 원의 매입 비용, 임차 비용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는 3억 6천만 원이고요. 그러면 이 사법부의 예산 독립 관련해서도 이 예산 독립을 저희가 국회에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인정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아까 재판 지연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법관들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겸직 현황 보여주세요.
그 재판 적체, 재판 지연 굉장히 심각한데 중앙부터 시군구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두 지금 법관들이 들어가 있는 형편입니다. 맞습니까, 차장님?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관 정원의 9% 가까이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수당도 받고 회의도 참석하고 이 중에서 지금 서울선관위의 김정중 위원장님, 중앙지법 법원장님이신데요. 올해 4월에 7번을 출석을 하셨어요. 선관위에. 그리고 서초선관위의 신용무 위원장님, 동부지법 부장판사님이신데요. 4월 한 달만 8번 위원회 회의 출석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대법원에서 혹은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업무에 좀 집중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차장님? 예, 현재 법관이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긴 한데요. 이게 상근이지는 않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하고 특히 이제 선거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을 때 그때 주로 집중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어서 물론 재판 업무에서 일부 그러니까 맞지 않을 때보다는 업무의 부담이 좀 생길 수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근데 헌법 114조 2항에서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례적으로 위원장이 대법관이 맡고 계시고 광역시도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 그다음에 기초선관위 위원장은 지법부장급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상 독립적인 권한과 기능을 명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사법부로 치우쳐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관행으로 호선으로 대법관 그다음에 법관들이 선관위를 지금 거의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 수당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중의 혈세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차장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축구 경기 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선수와 판정을 내는 심판이 같은 선거에서 나온 불법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이 판단해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위 법관이 재판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스포츠업계에서는 바로 승부 조작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은 사법부 신뢰를 스스로 저해하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 해당 선관위원장이 당해 사건을 맡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그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명태균 관련해서도 창원지법 법원장이 선관위인 거기서 고발을 하고 또 창원지법에서 또 재판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공정한 재판이 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뭔가 공정하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선관위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